땅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은 남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통해 남는다. 윤태경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는 풍수사였다. 정확히 말하면 풍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의뢰인의 집을 보고, 묘를 보고, 방향을 잡고 자리를 바꾸는 일을 했다. 그의 손을 거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심했다. 안심은 늘 좋은 돈이 된다. 이번 의뢰도 그 중 하나라고 처음엔 생각했다. 경남 외곽,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산, 개발 계획이 몇 번이나 무산된 자리.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비공식적인 이유만 돌았다. 공사가 시작되면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고 결정권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풍수를 불렀다. 윤태경은 산에 오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다. 공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리는 정상인데 울림이 없었다. 산은 보통 소리를 되돌려준다. 여기는 삼켜버리고 있었다. 여기 맞습니까?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가장 안쪽입니다. 안쪽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피해왔다는 뜻이다. 윤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땅을 살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이 정도로 아무 흔적도 없는 자리는 거의 없다. 묘든 집터든 사람이 머문 흔적은 늘 남는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느낌이었다. 누가 여길 파려고 합니까? 기업입니다. 그 대답은 언제나 위험하다. 기업은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결과만 요구한다. 윤태경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감각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햇볕은 충분했다. 그런데도 돌은 오래 묻혀 있던 것처럼 식어 있었다. 그 순간 귀 뒤에서 압박이 느껴졌다. 귀를 막은 것도 아닌데 소리가 한 겹 덮인 느낌. 윤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무들 사이 바람이 지나가는데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건 흐름이 한쪽으로만 쏠린 자리다. 그건 막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 아래로 끌려간다는 의미다. 여기 이미 파본 적 있습니까? 뒤에 있던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예전에 한 번. 언제? 기록에는 없습니다. 윤태경은 그제야 확신했다. 이 자리는 묘가 아니다. 묻은 자리가 아니라 눌러둔 자리다. 이건 옮기면 안 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뢰인은 조용히 웃었다. 웃음에는 안도도 실망도 없었다. 그저 확인만 있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윤태경은 그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산은 이미 그를 기억했다. 그리고 기억된 사람은 다시 불려온다. 땅을 파는 일은 늘 조용하게 시작된다. 처음엔 삽이 들어가고 흙이 갈라질 뿐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윤태경이 다시 그 산에 왔을 때 이미 중장비는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불리지 않았지만 왔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산 아래 임시 사무실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한 여자가 윤태경을 보자 잠시 눈길을 멈췄다. 풍수사죠. 확인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저는 강묘연입니다. 무당이었다. 그는 무당을 그다지 믿지 않았다. 풍수와 무속은 닮아 보이지만 결이 다르다. 풍수는 자리를 본다. 무속은 남은 것을 본다. 여긴 이미 눌려 있습니다. 강묘연이 말했다. 눌러놓은 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윤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중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이 낮게 울렸다. 아주 작게 사람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그날 첫 번째 사고는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굴착기 기사 한 명이 아무 이유 없이 멈춰섰다. 기계는 정상이었고 땅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려와서 말했다. 아래에서 누가 당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어 넘겼다. 피로 때문이라고, 날이 더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강묘연은 그를 그날 바로 돌려보냈다. 다시는 이 산에 올라오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다. 그날 밤 윤태경은 산 아래에서 잠을 잤다. 꿈을 꾸지 않았는데 눈을 떴을 때 몸이 젖어 있었다. 땀이 아니라 흙 냄새가 났다.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산 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했다. 둘째 날 땅속에서 돌이 나왔다. 자연석이 아니었다. 각진면, 의도적인 배열, 무덤도, 집터도 아닌 애매한 형태. 강묘연은 그걸 보자 얼굴이 굳었다. 이건 묘가 아니라 덮개예요. 덮개 열지 말라고 만든 형태. 그날 이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밤에 이름을 들었다.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이름을 소리가 아래에서 올라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윤태경은 점점 확신했다. 이 자리는 죽은 사람을 가둔 게 아니다. 살아있는 걸 묻은 자리다. 그리고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셋째 날 강묘연이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이걸 다 파낼 건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가 덧붙였다. 아니면 다시 덮을 건지. 윤태경은 그 선택이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땅은 기억을 남긴다. 그리고 기억을 건드린 사람에게 그 값을 되돌려준다. 산에는 기록이 없다. 사람이 남긴 기록은 언제나 의도가 섞인다. 남기고 싶은 것만 남긴다. 윤태경은 그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셋째 날 밤 현장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다.
중장비가 멈췄고 사람들도 말을 줄였다. 침묵은 산에서 시작됐다. 바람이 멎은 것도 아닌데 나무가 움직이지 않았다. 강묘연은 불을 켜지 않았다. 촛불 하나만 땅 위에 놓았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윤태경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다. 다음 날 한 사람이 사라졌다. 야간 근무를 하던 현장 기록 담당자. 이름은 최민석. 그는 항상 중립적인 사람이었다.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 판단도 미뤘다. 그런 사람은 늘 기록을 맡는다. 사라진 건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가 관리하던 파일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사진도 메모도 시간 기록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강묘연은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이 산은 증인을 남기지 않아요. 윤태경은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혼자 산 위로 올라갔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불렸다는 느낌이 있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끌렸다. 사람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이 사람을 고르는 느낌. 땅이 조금 갈라진 곳. 전날 파낸 곳과는 다른 지점이었다. 윤태경은 그 앞에서 멈췄다. 머리가 아팠고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기억이 아니라 재현이었다.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땅으로 끌려 내려갔다. 비명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기로 선택한 얼굴들이었다. 그 사람은 살아 있었다. 그게 이 자리의 핵심이었다. 죽은 이를 묻는 자리는 많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를 묻는 자리는 다르다. 그건 처형이 아니라 봉인이다. 윤태경은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땅속에서 소리가 났다. 부르는 소리. 이름이 아니었다. 역할이었다. 누군가가 이 자리를 대신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청. 그때 강묘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보셨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풀면 안 되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넘겨진 책임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야 했고 누군가는 기록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윤태경은 그 순간 사라진 최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록 담당자, 중립적인 사람, 의견을 남기지 않던 사람. 산은 그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를 고르고 있었다. 윤태경은 알았다. 이 자리는 악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악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사람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늘 누군가의 침묵이 남는다. 윤태경은
그날 이후 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제 이곳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장소였다. 누가 이걸 유지해 왔는가? 그리고 왜 지금 파내려 하는가? 기업의 책임자는 그 다음 날 직접 올라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사내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그는 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게 더 위험해 보였다. 윤 선생. 그는 처음부터 윤태경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죠. 윤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판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끝내고 싶습니다. 끝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봉인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정확히 말했다. 책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말에 강묘연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정리할 수 있는 책임은 이미 끝난 책임뿐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계속 미뤄진 책임이죠. 그는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공식 기록, 없는 연도, 없는 서명,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 자리를 유지할 사람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윤태경은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자발적, 강요도, 처벌도 아니다. 선택이라는 이름이 압박?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남겨진 겁니다. 그날 밤 강묘연은 윤태경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예전에도 풍수사가 있었어요. 결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선택받은 줄 알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착각 때문에 여긴 계속 유지됐어요. 윤태경은 그제야 알았다. 이 자리는 저주로 유지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타인의 몫으로 넘겨왔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기업은 그걸 끝내려 하고 있었다. 책임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서 기록도 논란도 모두 끝내기 위해. 윤 선생,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이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후보가 된다. 우리는 당신이 여길 맡아주길 바랍니다. 맡아준다. 그 말은 영구적이라는 뜻이었다. 윤태경은 산을 올려다봤다. 소리는 여전히 삼켜지고 있었다. 이 자리는 사람을 먹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선택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윤태경은 마지막으로 강묘연을 바라봤다.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난 남겼어요. 뭘? 선택하지 않은 기록을. 윤태경은 숨을 고르며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선택을 미루는 건 이산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었다. 윤태경은 그날 새벽 혼자 산에 올랐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강묘연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 선택이 혼자만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없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윤태경은 봉인이 있던 자리 앞에 섰다. 이제는 덮개도 구조도 모두 드러난 상태. 땅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서서 말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자리에게 여길 끝내러 왔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명령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선언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걸. 윤태경은 기업이 제시한 방식을 거부했다. 누군가 영구히 남아 책임을 뒤집어 쓰는 구조. 그건 봉인의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 자리를 개인에게 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선택.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가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삭제된 기록, 비어있던 연도,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책임을 한 사람에게 넘겨온 역사. 자료는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은 발을 뺐고 공사는 중단됐다. 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식 명분은 지질학적 위험, 비공식적인 이유는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강묘연은 마지막으로 윤태경에게 말했다. 이제 여긴 사람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왜죠? 선택을 넘길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윤태경은 그제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최민석의 이름은 기록에 다시 남았다.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워지지는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며칠 뒤 윤태경은 산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기억만을 품은 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산을 이렇게 부른다. 파묘된 곳이 아니라 묻히지 않은 곳이라고. 선택을 미루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